안녕하십니까, 쌤님입니다. 자, 이번 주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번 주에는 그 안철수 후보 관련주와 그리고 중국의 동계올림픽에 이제 이은 그 CDBC 관련주 종목들을 좀 보면서 매수 자리를 한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을 늘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매수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고 그리고 상승할 때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꾸준하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21년도 여러분들께 유튜브 방송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거의 100전 100승에 가까운 어떤 수익이 나왔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연도도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꼼꼼한 그런 어떤 자리의 종목들, 힘이 들어오고 이슈가 있고 추세가 좋은 그런 종목들은 늘 함께 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드릴 종목은요, 한네트라는 종목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CDBC 관련주인데요. 예, 한네트가 최근에 굉장히 힘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예,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어떤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이제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막 음봉으로 굉장히 불안한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 3분 차트를 보면은 장 막판에 이제 쫙 이렇게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장막판에 또 누가 살짝 단기로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죽지는 않았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월요일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해버린다면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뭐 분차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분차트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친구가 뭐 상승하지 않고 이런 자리에서 뭐 지지해 준다면 하루 이틀 정도 모아 가시면서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만약에 이 친구가 조정을 좀 강하게 준다라고 해서 이날 상한가 간 날에 종가 가격이 9,240원인데 이 9,240원까지 조정을 이탈을 해서 준다면은 일단은 대기하시고 어디까지 조정을 주는지 관찰을 하면서 지지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로지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CDBC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들어온 날 종가 가격을 높이면서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일 장 초반에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요. 바로 급등할 수도 있고, 이 친구가 아니면 살짝 하락을 했다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슈팅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하루 정도 조정을 더 줄 수도 있고,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예, 그래서 유심히 좀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을 준다. 예를 들어서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가 가격이 8,060원인데요. 8,060원을 뭐 깼다가 다시 8,060원을 회복을 한다면 그때 저점에서 한번 잡아봐도 괜찮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 관찰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K사인입니다. K사인도 이렇게 이틀간 힘이 좀 들어왔습니다. 힘이 들어왔고 거래량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중요한 게 이 전고점, 이 쌍봉 관련입니다. 이 쌍봉인데요. 이 친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꼬꾸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꼬꾸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한번 사볼만 합니다. 사볼만 한데 예를 들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친구 이 저항대를 돌파하고 다시 이 전고점 가격을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일단 고가에서는 3분 차트를 보면서 추세가 꺾이면 매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이런 저항대를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고 꼬꾸라지느냐, 돌파해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지지를 하느냐, 그런 어떤 세 가지를 관찰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불안한데 그 안철수 관련주, 안철수 후보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뭐 힘이 좀 좋은 종목들만 선별을 해서 뭐 강진실업, 뭐 MPK, 뭐 오픈베이스, 써니전자, 까뮤엔시 이런 것들이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도 힘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이 좋은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야지만 그래도 좀 강하게 먹을 수 있고 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추세가 꺾이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이 없겠죠. 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진실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진실업은요, 지금 이 친구가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뭐 월요일도 뭐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뭐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 한번 매수해 볼만 하고요. 매수해 볼만 하고 쏴준다면 이런 어떤 전고점 저항대를 돌파 못하면 파는 거고, 돌파하면은 가지고 가는 건데, 원래 대선주라는 게 사실 이제 대선일 거의 한 2개월 전, 3개월 전에 모든 주가들이 꺾이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 대선판은 사실 뭐 참 부끄러운 어떤 대선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뭐 이준석 씨와 뭐 조금 문제가 생기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하는, 그리고 김종인 씨의 어떤 뭐 사임 이런 부분들 굉장히 표를 많이 잃었죠. 예, 그래서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다크호스, 예, 안철수 씨가 10포인트 이상 치고 올라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안철수 씨는요, 뭐 사실 이번에 대선에 안 돼도 돈이 많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예, 계속 나오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만나서 단일화의 어떤 그런 것이 좀 이슈가 되고 좀 중요한데, 흡수가 될까요? 예, 표를 몰아주고 정말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선거 비용도 보존이 된 상황에서 썼던 선거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번 붙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안 됐다,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들은 누가 나올 것 같나요? 민주당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지방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6월 1일, 예, 종로 뭐 사실 뭐 정치판의 어떤, 예, 중심지 종로에서 누가 이제 민주당 후보 선수로 나오는지, 그 후보 선수가 아마 대선까지, 예, 계속 이어갈 것 같은 느낌이고, 오세훈 시장도 나올 것 같고, 이준석 씨가 잘리지 않는다면 이준석 씨도 나올 것 같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밑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그림은 상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권 교체를 하고 싶은 것인가? 당신은 정권 교체를 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가? 그런 걸 질문한다면 본인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속으로는 대통령을 하고 싶다 그러겠죠. 그래서 인간은 솔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자라고 하는데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했던 거고, 그게 협상일까요? 네가 가라 내가 가라 이게 아니라 네가 내 밑에 온나 네가 내 밑에 온나, 이런 어떤 협상이겠죠. 그래서 뭔가의 딜을 걸겠죠. 근데 정치판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깨끗한 조직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안철수 관련주는 이번 주는 한번 그래도 또 한번 우려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판을 만들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예,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걸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자, 아무튼 이번 주는 한번 더 해먹을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 갑자기 이렇게 추세가 막 꺾이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무조건 칼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명심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치 테마는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강진실업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MPK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PK 이 친구는요, 요런 어떤 단기 박스권 저점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수해 볼 만합니다. 요런 자리 깨지 않는다면은 요런 자리에서 매수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슈팅 줄 때 요런 전고점 돌파하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오픈 베이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픈 베이스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옆으로 이제 빵개처럼 단기 행보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흘러내린다면 이런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패스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흘러내린다, 1차 도일선을 지지해준다. 1차 도일선은 제 차트에는 빨간색이죠. 방금 굵어졌죠. 그래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한번 동참해 볼 필요성이 있고, 만약에 이 친구가 5일선까지 흘러내리지 않고 현재 자리에서 지지해 준다면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합니다. 바로 그냥 월요일 날 이런 자리를 지지해 준다면은 바로 한번 사보고요. 쇼팅을 날릴 때 이런 정고점 6,690원을 돌파하는지도 한번 관찰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써니전자는 지금 단일가입니다. 단일가인데요. 써니전자 그리고 까뮤엔시 안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우리 그 회원분들께, 가족방 회원분들께 이런 자리에서 사보라고 했습니다. 사보라고 했는데 거의 뭐 100% 상승을 했죠. 3,000원에서 6,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써니전자는요, 만약에 1차 도일선을 지지해 준다, 단일가가 이제 월요일 하루만 하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 친구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추세가 꺾여 버릴 것인가, 아니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땡겨 올릴 것인가, 둘 중 하나겠죠. 맞죠? 그래서 땡겨 올릴 때는 고점에서 매도를 관찰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대표적인 거 EM 플러스라고 제가 가족방에 추천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EM 플러스를 요 날에 팔았습니다. 요 날에 제가 요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고 단일가인데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계속 마감을 하면서 주가를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단일가 마지막 날, 다음날 왠지 이렇게 꺾여버리거나 아니면 상승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꺾다가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8%까지 내려가다가 자, 한번 보세요. 3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이렇게 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렇게 끌어올르더니 바로 이렇게 행보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EM 플러스 그거 예시로 좀 보여드렸고, 써니전자로 다시 돌아가서 이 친구도 상승해서 바로 슈팅을 날릴 건지 하락을 시킬 건지는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세력들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털고 갈지 아니면 그냥 갈지.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만 그 안철수 씨 관련주들을 한번 유심히 관찰하면서 매수를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요, 만약에 내일 월요일 날 1차 도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뭐 이 자리에서 만약에 뭐 지지해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한번 샀다, 예를 들어서 매수했다라고 치면 화요일 날 굉장히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1차 도일선 이 자리에서는요, 1차 도일선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스탑로스를 걸어 두시고, 시장가로 스탑로스를 걸어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상승하면 땡큐인 거죠.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해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보유해 볼만 한데, 언제 추세가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사고 고점에서는 팔고 이런 어떤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까뮤이엔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까뮤이엔시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 준다면 한번 사볼만 합니다. 아시겠죠? 사볼만 하고요. 그래서 상승할 때 추세를 한번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가족방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언급을 좀 드렸고, 매수해 보시고 중기로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왔네요. 보유하신 분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뭐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뭐 괜찮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수해 볼만 합니다.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빨리빨리 답 나오는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골라서 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수 차트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차트가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양봉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나오는데, 자, 이 자리를, 이 저점, 기존의 저점 자리 봅시다. 기존의 이 저점 자리를 돌파를 할 것인가 한번 볼게요. 돌파를 할 것인가? 돌파 못하면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단기 박스권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돌파하게 되면은 이 전고점까지는 가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기존의 저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또 쪼그라지면은 여러분들께서 매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지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면서 짧게 치는 잽잽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자, 지금 이런 어떤 행보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또 가겠죠. 상단으로 갈 때까지 추세는 괜찮을 겁니다. 45분 차트를 보면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사실 20일 이평선을 돌파해 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2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또 이번 주도 만약에 재미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소중한 자금을 좀 관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자, 그 CDBC 관련주들, 그 한네트, 로지시스, 그리고 K사인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안철수 관련주 중에서도 뭐 힘이 좋은 강진실업, MPK, 오픈베이스, 써니전자, 까뮤엔시 이런 것들 브리핑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영상을 좀 챙겨 보시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쌤님의 주식 이야기 백전백승은 이번 2022년도도 끝까지 함께 갑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힘이 듭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뭐 직종을 하나 더 갖겠다고 해서 뭐 밤에 뭐 중장비라든지 기계의 어떤 학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한 가정의 아빠로서 가장의 어떤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놓지 않고 어금니 물고 끝까지 달려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늘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고, 뭐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돈은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그 행복을 끝까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으로나마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인 어떤 보탬이 된다면 저 쌤님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장 또 힘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